네, 반갑습니다. 2월 5일 토요일입니다. 자, 첫 번째 주말이죠. 자, 명절 연휴가 끝나지 않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다시 주말이 오니까 이제 몸이 더 힘드신 분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 뭐 오늘까지 푹 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어쨌건 종목 진단은 정상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뉴스 특징 종목으로는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현대 위아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래량 특징 종목은 수젠텍과 두산중공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으로는요, 아프리카 TV와 LG 디스플레이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요, 일단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여기서 또 기대감들이 좀 생기시는 분들 계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신규 상장 종목이라는 것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올라가는 흐름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한계점을 드러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단 옆으로 늘어진다거나 아니면 주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50만 원대까지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난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 뭐든지 이제 계속 떨어질 수는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상승을 하고 나서 그 고점 라인대에서 또 매도 물량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 상장 첫날이죠. 상장 첫날 이제 55만원, 56만원 또는 그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분들은 아직까지 손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10% 넘는 손해를 보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차곡차곡 올라와서 그 정도 즈음에 다다르게 된다라면 가지고 있던 분들이 매도를 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뭐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성이 어떻고 뭐 앞으로 뭐 전망이 어떻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현재 퍼가 340배까지 올라갔다는 부분들 약간 고평가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기업의 어떤 성장률 이런 부분이 당연히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주가가 그만큼 높았다라는 부분이 당장의 부담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보호예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계속해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물량을 내가 다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은 뭐 한 15% 남짓한 그런 상승률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직전 고점 때까지 근접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주가 단기 반등은 그 정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승에서 나타나는 부분들, 올라가는 과정에서 쏟아지는 매도 물량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될 테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물량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올라가서 얻는 이익보다도 떨어질 때 감수해야 될 이런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 유지하셨다가 위쪽에서 털어먹는 거 그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좀 복구한다거나 아니면 수익을 조금 실현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뭐 신규로 매수한다거나 지금 뭐 물타기를 더 한다거나 이런 식의 접근들을 하지 않으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인 상승이 월요일날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지만 상승이 나오지 않고 옆으로 선다라면 그냥 여기가 또 고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이 염두에 두셔야지 돼요. 신규 종목에 대한 패턴들은 위쪽에 나와 있는 물량들이 얼마만큼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 그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가 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지지라인대로 꼭 굳이 본다라면은 바로 직전 저점이 되겠죠. 그래서 한 45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45만원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가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이탈 시점에서는 매도 의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입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지고 상승 포지션 보시면 되겠고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현대위아 한번 볼게요. 네,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네요. 네, 금요일에 조금 올랐고 저점 지지를 어디서 잡아줄까요? 지금 일단 지지라인 때는 이번에 주가가 내리면서 조금 이탈한 듯한 모습이긴 한데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멈춰있는 상태이긴 하죠. 자, 아래쪽에 가장 매도 물량이 그 지지라인이 두꺼운 자리가 지금 보면은 5만 한 8, 9천원쯤 되네요. 6만원 바로 밑에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5만 5천원에서 5만 7천원, 8천원 요 구간 사이까지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요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간까지는 웬만하면 잘 돌아서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점이 보여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중간에 돌아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위치가 저점이 될 가능성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업이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업황 개선에 따른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서서히 실적이 개선된다거나 그런 형태로 갈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증권사 리포트를 좀 살펴보게 되시면 하반기부터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분기 실적은 일단 별 수 없고 2분기부터 개선되기 시작해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증권사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를 낮추고, 그다음에 리포트를 조금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포트대로만 따라해서는 뭐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웠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실적에 대한 어떤 포인트라든지 그 다음에 업황의 어떤 둔화 이런 부분들은 좀 기억해 볼 만 하겠죠.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제 월급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수익이 날 것이다 생각해서 매수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실적 둔화니 뭐니 등등 나와 있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끝자락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끝자락. 즉 실적 둔화에 대한 포인트가 끝자락에 와 있다라는 거. 그럼 지금은 좀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실적 개선이 곧 일어난다는 부분이 될 테고요. 또 저점 지지 라인대가 유지만 된다라면 그 고통 구간을 지나서 났을 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아주 좋게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리스크를 걸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선침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꾸준히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지금 1차 매수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관점을 좀 두고 살펴보면서 대응을 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손실이든 수익이든 간에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지지선이 가까이 있는데 그 지지선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굳이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겠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추세가 지금 보면은 우하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떨어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떨어지고 있는 형태의 주가 반등은 지금 7,500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7,500원대 이상에서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보셔야 됩니다. 그때쯤 된다라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뭐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둔화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또는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버무려질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75,000원대 넘어가는 거 확인을 하시고 대응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홀딩만 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조건은 굳이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실 이유는 없어요. 저점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신규 조건 들어가지 마시고요. 저 위쪽에 75,000원대 넘어가는 시점이 된다라면 그 시점부터는 매수를 들어가셔도 된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전략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수젠텍을 볼게요. 수젠텍. 요즘에, 변동성이 조금 생기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빵빵 치고 올라갔다가 주가 뚝 떨어진 모습인데, 보통은 이렇게 강세 흐름이 한 두 차례 정도 이어졌다. 그 다음에 이 첫날 보니까 28일날 금요일날 26%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 2월 3일날, 어제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네요. 네, 목요일 같은 경우는, 9%가 상승을 했고요.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 떨어졌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급등 그 다음에 매도 물량이 나왔죠. 이때는 대체적으로 뭘 한다? 차익 실현을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은 소비주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변동성을 좀 키워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소비주가 올라가면서 반대적으로 이제 시젠이라든지 또는 현대바이오라든지 이런 대체적으로 바이오 진단키트에 관련한 백신 관련 종목들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 기업도 지금 진단키트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좀 있는 포인트인데, 그 내용들이 지금 완전히 반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약간 투자 심리가 조금 냉각된다거나 그런 형태로 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단기 급등 이후에 물량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버티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8,000원대에서 버티기가 될 것 같고요. 요 구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추세가 조금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악재가 나왔다 또는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나왔다 이렇게 된다라면 주가가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차익 실현이나 매도 의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일단 지금은 유리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이렇게 진단키트나 이 해독 치료제 이런 쪽에서는 조금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거나 조금 매도하는 대응으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이야 뭐 큰일 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점점 그 캐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18,000원 지켜내게 된다라면 현재 위치가 유지가 되면서 반대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신규 접근은 좀 껄끄럽습니다. 그죠? 신규 접근 매수 들어가기엔 조금 껄끄럽기 때문에 접근은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18,000원 지지선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볼게요. 두산중공업. 뭐 두산중공업도 그렇게 나쁜 패턴은 아니네요. 그죠? 네, 지지선대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이번에 1월 달에도 그 주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선까지 다 내려온 상태예요. 지지선이 지금 15,200원, 300원쯤 되는 것 같은데요. 15,900원에 있네. 거의 16,000원에 있네요. 지지선이 16,000원 정도에 있고, 그 다음에 위쪽 라인 때는 17,800원, 18,000원 정도에 있다 보시면, 지금은 딱 그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16,000원과 18,000원이면 17,000원. 딱 그 정도 사이에 있는 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선은 어느 정도 만들어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기업에게서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차입금을 상환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거죠. 즉 재무구조가 좋아진다 이런 형태의 느낌이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유상증자한 부분에서 이제 그 채무 상환 쪽으로 이제 그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가게 된다라면 지금 차입금이 없는 상태라면 이제 빚잔치가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빚잔치가 끝나면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면은 모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두운 암흑 구간을 좀 지나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 구간을 잘 통과해서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아직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유상증자가 충격이 헤어나오려면 일단은 그 자리를 일단 넘어가 줘야 되거든요. 즉 유상증자가 나왔었던 바로 그 시점. 유증이 성공을 해서 원하는 목적을 이뤘다라면 주가가 다시 원상복귀가 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까지는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한 관점은 그냥 관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매도한다거나 그런 형태로 접근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가지고 계시면서 유증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 줘야 됩니다. 지금 1월달에 내려간 것들 회복을 좀 아직 못 해준 상황이라서 적어도 한 22,000원대까지는 주가가 상승을 해줘야지만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홀딩하시면 상관없는 거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저 위쪽에 한 22,000원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매를 진행하셔도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아래쪽에서는 사실 매수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부분만 신경 쓰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말씀도 같이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볼까요? 아프리카 TV는 제가 일전에 한번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종목 진단은 처음인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여러가지 뭐 플랫폼이든 뭐 NFT든 메타버스든 뭐 등등등 여러가지 재료들이 붙어서 상당히 좋긴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많이 올라왔다는 거겠죠. 자, 이 기업이 지금 어디서부터 올라왔느냐? 62,000원부터 25만원까지, 지금 7만원에 잡고요. 그 다음에 한 4배가 넘는 주가 상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다시 14만원 7,000원까지 내려왔는데 6만원대라면 아직도 2배 이상 훌쩍 넘어가는 수치죠. 그 정도라면은 아직 네, 뭐 물론 조정은 많이 받았어요. 조정 많이 받아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 많이 지어냈다라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는 맞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일단 지금은 밑에서부터 100% 정도 올라온 상황이 아니라 500%까지 갔다가 100%대로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달라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갈 때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떨어져서 100%가 남아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는 형태에서 나타난 수익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약간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수익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네 바로 매도하지 않고요. 한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기다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되는데 뭐 적당하게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 적은 비중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권장해 드릴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접근은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유리하겠죠. 지금 뭐 양봉 이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대단히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추세가 꺾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추세의 어떤 하락 조정이 완벽히 마무리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규 접근은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상황을 좀 보고 주가 반등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네, 뭐 가지고 있다고 해서 뾰족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냥 매도 의견이나 비중 축소 의견을 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리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일단 뭐 삼성과 연결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진 현재 상태에서의 그런 기대감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의 어떤 주가 상승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LG 디스플레이가 향후에 삼성전자에 OLED 패널을 공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 언론 보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사실 확인 이런 여부들이 좀 있었는데 뭐 특정 고객과의 어떤 이야기들은 할 수 없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모르겠다. 알려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그런 식으로 일단락이 좀 되긴 됐는데 그만큼 LG 디스플레이 제품이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주가 흐름도 그다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오르고 내림이 확실하게 나타난 모습이라서 아래쪽 지지라인 때까지 잘 밀려 들어온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종목의 지지 포인트는 어디가 나오면 좋을까요? 바로 여기서 올라가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고점 라인대에서 반등이 진행되는 모습인데 지금 만약에 주가가 치고 올라간다면 쌍바닥 형태의 그런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쌍바닥 형태의 좋은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기대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쌍바닥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매수는 25,000원대 이상에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그냥 보유하시는데 큰 상관없겠습니다만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바닥을 제대로 다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25만원, 25,000원 이상에서 대응점을 잡아가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언급해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 일단 더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25,000원 이상에서 대응점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 다 진행을 해드렸네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위아, 수젠텍, 두산중공업, 아프리카TV, LG 디스플레이까지 이야기해드렸고요.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